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면적을 선호하는지 확인해 보았죠. 면적에 입각하여 주택이나 아파트를 거래할 수도 있어요. 일종의 투자 기법이죠. 한번 다시 볼까요? 그래요. 전체 주택이 1812만 6천 채가 있는데 40에서 60제곱미터 사이에 525만 채가 있고 60에서 85제곱미터 사이에 660만 채가 있죠. 그래요. 전체가 1812만 채라고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어요. 다른 통계 자료에는 1750만 채로 나와 있죠. 그래요.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저번에 얘기했죠. 주택이나 거처를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거야. 그래요. 분석하는데 크게 시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1800만 채라 해서 주택 보급률이 높은 건 아니죠. 2050만 가구 되니까 여전히 주택 보급률은 낮죠.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긴 나죠. 한 60만 채면 어떤가요? 거의 한 4% 가까이 차이 나는 거죠. 좀 차이가 많이 나긴 나요. 그래요. 그 이유도 설명을 했죠. 하여간 분석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40에서 64면 한 25평대 되죠. 그게 520만 채, 제법 많아요. 아파트는 한 350만 채, 아파트 비중 한 66% 되죠. 그래요. 선호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 선호하는 면적이라 볼 수 있죠. 40에서 60제곱미터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파트 비중이 높은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60에서 85제곱미터는 더 많아요. 주택은 660만 채, 아파트는 500만 채죠. 아파트를 선호하면서 그래요. 한 30평대를 선호한다는 얘기인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는 뭔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선호한다고 볼 수는 없죠. 넓으면 넓을수록 좋으니까. 그래요. 결국은 가장 좋아하는 주택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주택, 선호하는 주택,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주택은 뭔가요? 30평대 아파트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통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지어낸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는 많이 어느 정도 공급되어 있죠. 제일 많이 공급되어 있죠. 자, 통계 자료 보면 나와 있죠. 면적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비율을 구해보면 되죠. 84에 59를 나누면 되죠. 1대 1.4에 2가 되면 되죠. 그러면 면적에 입각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1대 1.42가 되겠죠. 그래요. 이렇게 안 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럴 이유는 없죠. 둘 다 수요자가 많죠. 그리고 1대 1.42가 합리적인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85제곱미터가 30평대가 20평대보다 쌀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선호하지 않는 면적이 아니잖아요. 항상 수요자가 있잖아요. 쌀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수요자가 제일 많은 게, 수요자가 제일 많다기보다는, 그래요. 가장 원하는 평수대가 30평대로 봐도 되는 거죠. 전혀 이상이 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서울이죠. 동작구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를 보면 2022년 8월에 거래됐는데 25평대, 즉 59제곱미터가 11억 9,800만 원에 거래됐고 84제곱미터가 14억 원에 거래됐어요. 차익은 2억 200만 원이에요. 몇 대 몇인가요?
1대 1.17이에요. 1대 1.42가 아니죠. 옛날에도 그랬냐? 그래서 옛날 걸 확인해 봤어요. 2012년도를 보니까 2012년 11월에 25평대가 4억 7천만 원에 거래됐고 30평대가 6억 7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차익은 2억 원이죠. 1대 1.43이에요. 정상적이죠. 그래요. 2016년도까지만 해도 그렇게 비정상적이지 않았어요. 한 1대 1.29 정도 됐어요. 그래요. 2017년부터 이제 1대 1.17이 된 거죠. 2017년에 올라가면서. 그전에도 1대 1.29는 됐죠. 그러면서 계속 1.17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다른 것도 그러면 그런가.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동대문구 레미안 허브리츠를 봤어요. 2020년도에 25평대가 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근데 30평대가 11억 1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차이가 1억 6천만 원이죠. 1대 1.17이죠. 과거에도 그랬나? 아니에요. 2011년도 9월에 보면 25평대가 4억 3천만 원이고 30평대가 6억 원이죠. 그럼 차액이 1억 7천만 원이죠. 별로 차이 안 나죠. 1대 1.40이죠. 정상적이죠. 당연하겠죠. 30평대 수요자가 많으니까 비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될 이유가 없는 거죠. 면적에 깎여서 가격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1대 1.17이죠. 눈치 빠른 이들은 알겠죠. 뭘 사야 되나요? 그래요. 40평대가 좋겠죠. 그래요. 정상적인 가격을 찾겠죠. 40평대 수요자가 없는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가격을 찾는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정상적인 가격을 어떻게 찾을까요? 1대 1.4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30평대는 가만히 있는데 20평대가 하락하면 정상적인 비율을 찾겠죠. 혹은 또 어떤가요? 20평대가 가만히 있는데 그대로인데 30평대가 올라가면 정상적인 가격을 찾겠죠. 그래요.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가격이 하락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30평대가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1, 2억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20평대가 올라가는데 30평대는 더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 시점이 있겠죠. 그래요. 그리고 다른 것도 좀 봤어요. 송파구 파크리오도 봤어요. 송파구 파크리오도 보면 20평대가 16억 8천만 원, 30평대가 20억 5천만 원 했어요. 2020년 8월에 그랬죠. 이거는 보니까 차익이 3억 7천만 원인데 1대 1.2 정도 돼요. 이것도 비정상적이죠. 파크리오는 조금 원래 30평대가 조금 쌌어요. 2009년도 보니까 25평대가 6억 8천만 원, 30평대가 8억 9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2억 1천만 원 차이 나죠. 1대 1.30이죠. 1대 1.40이 안 되죠. 그래요. 성파구 파크리오도 뭐 여유가 되면 20평대보다 30평대가 낫겠죠. 그래요. 다른 것도 봤어요. 성북구 기름 뉴타운도 봤어요. 2020년대 보니까 25평대가 9억 원, 30평대가 11억 4천만 원이에요. 차익 2억 4천만 원. 이거는 이제 1대 1.27이 돼요. 좀 정상적인 거죠. 아주 이상하진 않죠. 1.40 돼야죠. 정상적이지만 아주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기름 뉴타운은
좀 예전부터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2014년도 보면 20평대가 4억 5백만원, 30평대가 5억 2200만원, 1대 1.29였어요. 비율을 유지하면서 올라온 거죠. 아주 이상하진 않죠. 성북구 기름 뉴타운은. 그래요. 아주 비정상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송파구 파크리오나 동대문구 레미안이나 동작구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는 아주 이상하죠. 1대 1.17 혹은 1대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과거 사례는 어땠을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승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상승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상적인 가격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한번 봤어요. 서울 아파트. 좀 오래돼야지 살필 수가 있겠죠. 그 당시는 오래되지 않았겠죠. 동작구 사당 우성 3차를 봤어요. 지금 보니까 2020년에 9억 3,750만원 25평대가 30평대가 11억원 했죠. 차익이 1억 6,250만원이죠. 1대 1.17이죠. 근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2006년 10월에는 3억 2천만원, 그리고 4억 9천만원 30평대는 1억 7천만원 차이 나죠. 1대 1.53이었어요. 오히려 30평대 가격이 좋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2007년에도 올랐죠. 3억 7,500만원 25평대는, 30평대는 5억 2천만원이었죠. 이때도 비율이 1대 1.39, 정상적이죠. 상승한다고 해서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좀 비정상적이죠. 1대 1.17이죠. 차익은 과거보다 오히려 더 거의 비슷하죠. 바꿀 사람은 지금 바꾸는 게 낫겠죠. 그래요.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25평대 사는 사람은, 이런 데 사는 애들은 지금 바꾸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요. 원래는 얼마 차이가 나야 될까요? 한 3, 4억 차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 과거를 보면 그렇잖아요. 또 그렇게 안 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30평대 수요자가 없나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많죠. 1인 가구도 30평대를 선호하죠. 다른 사례도 봐야 되겠죠. 성동구 삼성 아파트가 있어요. 1999년도에 지어졌죠. 그 당시에는 거의 새 아파트였겠죠. 지금 이것도 보면 2020년 6월에 거래됐는데 25평대는 10억 4,500만원, 30평대는 12억 5천만원이죠. 차이가 1억 6,250만원. 1대 1.17이죠. 비정상적이죠.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2006년도에 3억 5천만원, 25평대, 30평대가 5억 5천만원 했죠. 차이가 2억 원. 지금보다 더 크죠? 1대 1.57이죠, 비율이.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2007년도에 올라갔죠. 25평대가 3억 5천에서 3억 8,800만원으로 올라갔죠. 30평대가 5억 5천에서 5억 9,900으로 올라갔죠. 차이가 2억 1,100이죠. 비율은 어떤가요? 1대 1.54라는 거예요. 비율을 유지하면서 올라갔죠. 그래요. 이것도 지금 바꾸려면 지금 바꿔야 되는 거죠. 1억 6,250만원. 옛날보다 쌀 때보다 차익이 더 작죠. 3, 4억 차이 나야 되죠. 옛날로 치면 1.54까지는 아니더라도 1대 1.4가 되면 어떤가요? 25평대가 10억을 유지한다면 30평대는 14억이 돼야 되잖아요. 2억 4천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될까요, 결국은? 그렇게 되겠죠. 30평대 수요자가 많으니까. 확인했죠, 통계자료에서.
지금 비정상적인 국면이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성남시에 보니까 임해촌 삼성이 있죠. 25평대가 20년 7월에 7억 8,300에 거래됐어요. 30평대가 10억 8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차익은 2억 9,700만 원이에요. 비율은 1대 1.37이에요. 정상적이죠. 가천대역 두산 2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지어진 거예요. 25평대가 6억 8천만 원이에요. 30평대가 8억 5천만 원이에요. 1억 7천만 원 차이 나죠. 1대 1.25예요. 좀 이상하죠. 이것도. 최근에 지어진 게 좀 차이가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국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최근에는 20평대 가격을 좀 높게 내도 잘 팔리니까 높게 낼 수 있는 거죠. 안 팔리면 이렇게 높게 안 내겠죠. 하남시도 볼까요? 하남 자이가 보니까 25평대가 4억 6,500만 원에 해요. 20년 7월에 84제곱미터가 6억 5천만 원이에요. 차익 1억 8,500이에요. 1대 1.40이에요. 정상적이죠. 가천대역 두산 2부가 20년 9월에 6억 8천만 원 했고 20년 9월에 8억 5천만 원 했어요. 그래요. 어떤가요? 이것도 1대 1.25죠. 이것도 좀 비율이 낮죠. 이것도 보니까 최근에 지어진 거더라고요. 20평대도 그러니까 30평대는 가격이 합리적인데 20평대는 좀 가격을 높게 해도 잘 팔린다는 얘기인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래요. (20평) 대라도 사야 된다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무조건 아파트를 사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무리해서라도 산다는 거죠. 과거 같으면 20평대 아파트를 안 살 이들도 산다는 거죠. 아파트에서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구매력이 약하면 연립주택을 우선 샀다가 아파트를 갈 수도 있는데 아파트에 몰린다는 얘기는 좀 최근에 뭐 저금 현상하고도 좀 연관이 있겠죠. 20평대 수요자가 확 몰려버린 거죠. 그래요. 김포시 김포 풍무 센트럴 프로지오도 보니까 1대 1.24가 돼요. 동천마을 청구는 보니까 1대 1.18 정도 돼요. 그리고 뭐 지역마다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과거부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부산시도 한번 봤어요. 부산시도 보니까 수영 협성 르네상스 타운이 20년 8월에 25평대가 4억 2천만 원 거래되고 84제곱미터가 5억 2,700만 원 거래됐어요. 1대 1.25예요. 동네 대우는 보니까 1대 1.13이에요. 굉장히 낮아요. 그래요. 좀 자세하게 하려면 뭐 과거도 좀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봐야 돼요. 과거에도 뭐 이런 비율을 유지했다 이러면 뭐 크게 이상한 건 아니죠.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다 이러면 비율이 작은 경우 30평대를 사는 게 맞겠죠. 과거에 안 그랬다 하더라도 30평대를 사는 게 맞겠죠. 어느 순간 정상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면적이 깎여 아파트 고를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지의 시기별 아파트 면적 가격을 우선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평가되어 있는 면적의 아파트를 구매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가요? 과거에는 1대 1.4를 유지했는데 25평하고 30평대를 비교하면 지금은 이렇게 비율이 확 작아져 있는 경우 30평대를 사라는 거예요.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당연하죠. 그래요. 그런데 하남시 자이가 좀 가격이 싸죠.
하남 자이가 좀 가격이 싸요. 30평대가 6억 5천만 원이고, 30평대가 이제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죠. 30평대가. 25평대는 4억 6천5백만 원에 거래됐죠. 하남시는 BA 지역이죠. 가격이 좀 싼 편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한번 봤어요. 하남 자이 아파트가 혹시 이상한 데인가 싶어서. 별로 이상한 데가 아니에요. 하남 자이 아파트 보니까 근처에 풍산역도 보이죠. 하남 풍산역. 여기가 그렇게 멀어 보이진 않죠. 근처로 보이죠. 그래요. 5호선이죠, 5호선. 그래서 좀 서울 가는데 많이 어렵나 싶어서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미사, 강일, 셋, 넷. 고덕이면 강동이잖아요. 내역만 가면 고덕이잖아요. 그리고 올림픽공원도 보이죠. 송파구도 그렇게 멀지 않죠. 한번 갈아타긴 해야 되지만 나쁘지가 않아요. 하남 자이가 이상한 데인가. 875세대예요. 2006년에 지었어요. 그렇게 오래 안 됐죠. 겉을 보면 멀쩡하죠. 괜찮죠. 이 정도면 서울에서도 새 아파트 축에 속하죠. 2006년도 지었으면. 30평대를 보니까 2015년도에 3억 7,800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 6억 5천만 원 하죠. 한 71% 올랐어요. 6억 7,200만 원 올랐어요. 그래요. BA 지역 맞죠. 그런데 25평대가 많이 안 올랐어요. 지금은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 한번 봐야 돼요. 2015년도 11월 달에 3억 3,500만 원 했어요. 2020년 7월에 4억 6,500만 원 했어요. 한 40%밖에 안 올랐어요. 38.8%. 왜 이렇게 많이 안 올랐나 보니까 25평 가격이 하남자이는 비쌌어요. 1대 1.4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2015년 11월에 3억 3,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30평대는 3억 7,800에 거래됐어요. 그럼 몇 대 몇인가요? 한 10% 더 비싸죠. 1대 1.1이죠. 그래요. 이건 어떤가요? 오히려 상승하면서 가격이 정상이 된 거죠. 1대 1.4가 된 거죠. 그래요. 그렇죠. 상승을 하면서 1대 1.4가 된 거죠. 오히려 이거는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났죠. 25평대하고 30평대하고. 그래요. 이걸 보고 그냥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서울도 향후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상승을 하더라도 그렇죠. 30평대가 30평대가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1대 1.4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남자이가 그걸 증명하는 거죠. 25평대는 덜 상승하고 30평대는 많이 상승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정상을 찾은 거죠. 그래요.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하남자이 괜찮아요. 이거는 둘 다 합리적이니까 향후에는 비율을 유지하면서 올라가겠죠. 하남자이도 사도 괜찮아요. BA 지역이고. 그래요. 가격도 어때요? 2006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는 서울에서 웬만한 지역은 다 13, 14억 하죠. 12, 3억 하죠. 10억은 다 넘어가죠. 그래요. 근데 이거는 한 6억대에서 살 수 있잖아요. 25평대도 4억대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승률이 아주 크게 떨어지지도 않죠. 서울에 비해서. 그래요. 둘 다 뭐 이제 합리적인 가격을 찾았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에 시간에는 면적에 입각해서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